왜냐면은 옆에다가 맸는데도 부부간에 팔짱 끼고 갔는데 그 사이로 손 넣어가지고 빼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얘네들이 거의 신의 손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그 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꼭 메고 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거 그냥 앞으로 메세요 그러면 그 별거 없어요. 별거 없으면 차라리 그냥 자리에 놓고 오시는 게 나아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잃어버리게 되면 유쾌하게 그러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 핀란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핀란드에 대해서? 핀란드는 절대 보여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느끼는 나라예요. 이 유럽 자체가 실용문화 하지만 핀란드는 거의 대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유럽도 인정한 나라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제가 핀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핀란드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핀란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핀란드는요, 스칸나비아 반도와 발틱 사이의 가운데 굉장히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위도 60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핀란드 국토의 4분의 1이 북극권에 위치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북극권에 위치한 핀란드의 북쪽은요, 겨울에는 56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 흑야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72일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있는데요. 이 흑야와 백야가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되느냐? 동지와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됩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지까지 하루에 5분씩 해가 길어져서요. 하지 때가 되면 최남단 헬싱키도 아침에 몇 시에 해가 뜨냐? 아침에 새벽 2시면 해가 뜹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 해가 져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그 느낌 아시죠? 해는 지고 없는데 환한 느낌. 네, 그러다가 새벽 1시면은요, 벌써 북쪽에서 붉게 물들어요. 여기서는요, 여름에는 북쪽에서 해가 져서 북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져요. 그런데 이 하지가 또 딱 지나죠? 그러면 하루에 5분씩 해가 짧아져요. 그래서 동지 때가 되면 여기도 제일 짧아요. 제일 짧은데 아예 북쪽에는 해가 거의 뜨지 않아요. 근데 이 최남단 헬싱키도 겨울 동지 때가 되면 몇 시에 해가 뜨냐? 10시 반이 넘어서 해가 뜨고요. 오후 2시면 점심 먹고 나면 깜깜해요. 근데 해가 있어야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왔어요.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오고 여름에 오면 여기 많이 와요. 근데 제 동생 하는 말이 우리나라 그 시골의 할매들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일만 하겠다고. 해질 때까지 해가 안 지잖아요. 그죠? 해가 안 지니까 큰일 나게 생겼다고. 왜냐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밭을 메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고 그 말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여기 겨울에는 여기서 그래서 시계를 보고 살아. 이 사람들이 손목시계를 다 차고 다니는 이유가 우리는 해보고 많이 했잖아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진리였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겨울에는 북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져요. 해가 거의 없어요. 겨울에는.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깜깜한데 선생님들 이 낮에 여름에는 이렇게 해가 많은 해가요. 겨울에는 이것조차도 없어요. 이것조차도 없어서 새카만 구름들이 하늘을 죄다다 덮고 있어서 이 겨울에 북유럽에 오신 분들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핀란드 땅은요, 바위 덩어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름 자체가 워낙에 두꺼워서 흘러가지를 않고 딱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바위 덩어리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자동차가요, 1년 300개 자동차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게 다 완전히 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통계학상 3년 전인가요?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해 떠 있는 날이 딱 5일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겨울에는 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봐봐. 우리 TV 보면 유럽에 해 뜨면은 뭐부터요?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나와서 일광욕 하잖아요. 피부에 곰팡이가 핀대잖아요. 그걸 안 하면은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이 햇빛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뭐가 오겠어요? 우울증. 우울증이 엄청 심각해요. 그 다음에 이 우울증이 오다 보면 뭘 많이 먹어요? 알코올. 알코올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핀란드에. 그리고 술을 먹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또 선택을 하잖아요.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오명까지 썼었어요. 그런데 이 북유럽이 또 뭐가 잘 돼 있어요? 복지하면 이 북유럽 복지 세계에서 따라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복지가 아무리 잘 된 나라도요, 이 날씨에서 오는 우울증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거 막 그 비타민 D라든가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거의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요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울증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는 그 오명은 벗었지만 아직까지도 핀란드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알코올 문제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까 배 타고 오시면서 여기 현지인들 술 사갖고 많이 내리는 거 보셨죠? 그거는 약과예요. 내가 딱 보니까 몇 사람 안 샀어요. 네, 캐리어 끌고 다니는 이 사람이 2시간 딸린 갔다 오면서 캐리어 왜 끌고 오겠어요? 그 속에 다 술, 담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보드카라든가 와인은 박스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리어 속에다 다 넣어요.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넣으면 몇 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만 달린 캐리어에다가 이 대여섯 박스씩 묶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할 거예요. 왜요? 여기 핀란드도 다 술 파는데. 그래요. 그거예요. 이 나라가 전체 예산의 67%가 복지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전체 예산의 67%면 그 67%의 80%가 어디로 나가냐? 의료보험료로 나가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의료보험료로 나가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몸에 좋지 않는 술, 담배 있죠. 이런 거는 나중에 병원 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다가는 아예 그냥 세금을 부과시켜서 판매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는 이 핀란드는요, 세금으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치면 죽어야 되고, 죽게 생겼으면 살 수 있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나라가 모든 거 100% 의료보험료를 100% 부담을 해버려요. 간병인까지도 나라가 다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나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몸에 좋지 않는 술, 담배, 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에다가는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요. 몸에 좋지 않는 거에다가는. 그렇지만 몸에 좋은 거에다가는 거의 의무화시켜버려요. 세금을 거의 부과시키질 않아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다 내고 나면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적은 금액으로도 다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도 키우기에 권장한다 그랬잖아요. 강아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시키냐. 우리나라는 대소변을 집에서 보게 하잖아요. 강아지를. 여기는 칩을 다 심어서 교육시킨 강아지만 분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요, 무조건 대소변을 밖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게 시킵니다. 우울증이라는 거에, 왜냐면 우울증 있는 환자들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강아지를 무조건 밖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대소변을 보게 하려면.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한테 저녁에 약속하잖아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안 돼. 나 강아지 산책시켜야 돼. 이게 대답이에요. 강아지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